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에서 임상지도교수로 일을 하고 있고 아주대학교 치과보철과에서 지금 외래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런 밀드바 가공 기술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거를 잘하는 기공소를 개원 준비하면서 6개월 이상 계속 찾아다녔어요. 직접 기공소 실사도 가고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 이 기공소가 어떤 세미나도 열고 있고 실제로 이걸 사용하는 유저가 많이 있고 그리고 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 다 찾아봤는데 좀 가격은 비싸지만 문제점이 없는 기공소를 제가 선택을 했고요. 그러면 원장님 병원에서는 원내 기공소 있는 게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내 기공소가 있어야 당일날 심고 당일날 그걸 즉시 로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원내 기공소가 있어야 가장 완벽한 위치, 높이 이런 거를 그냥 단순히 기공사가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같이 하는 주치의와 같이 상의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협의를 하고 고치는 것과 단순한 기공소에 완전히 외주를 줘가지고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지막 최종 부처물만 기공소에 보내는 거고 그 전 단계는 모든 건 원내 기공소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역할 분담 효율화를 한 거죠. 제가 뭐 여기서도 기계 사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 장비 관리나 이런 것도 쉽지가 않고 굉장히 정밀도를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이 지르코니아하고 지금 이 티타늄 바를 붙여놨는데 여기서 오차가 0.23mm만 나도 티타늄 바에 지르코니아가 안 들어가요. 그리고 억지로 넣다 보면 깨집니다. 지르코니아는. 지르코니아는 이 압축력엔 강한데 인장은 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성들을 잘 생각해서 고려했을 때는 이거는 전문적인 업체가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 기공소를 좀 비싸긴 하지만 고품질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확히 원내 기공소가 하는 게 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공사는 기공사잖아요. 그래서 많이 실력도 다 있으시지만 오더를 내리는 거는 저희거든요. 환자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달라 하는 거는 저희기 때문에 거기 기공소에서 파견이 오는 게 아니라 저희와 호흡을 맞춘 그런 숙련된 기공사가 그 환자분들의 임시치아나 이런 고경, 이런 모든 걸 다 고려해서 제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환자분께서 수술을 하고 나오시면은 저희 원내 오로넥스만 전담하시는 저희 원내 기공소 선생님이 계십니다. 저희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예를 들어 고정 토큰 얼마가 나왔고 기린 몇 심었고 오늘 로딩을 하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지난번에 우리가 설계한 거에서 약간 이런 거 좀 변경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 기공소장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런 거에 스캔을 합니다. 임플란트 심은 것들 위에 스캔을 해가지고 기존의 데이터 정합을 해서 원내에서 3D로 해서 그런 디자인을 다 합니다. 저희 기공소장님께서 디자인도 하고 출력도 하고 나왔을 때 이제 그 환자분께 껴드리는 것까지 저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요. 그렇게 하다가 적응 과정을 다 거치면은 최종 보철물을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밀하게 하는 기공소에다가 외주를 보내서 거기서 만들어 와서 최종 보철물을 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원내 기공소 있고 없고 차이가 없는 거 아닌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수술하고 나왔는데 원내 기공소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스캔을 해가지고 기공소에 전화해서 이거 보냈으니까 빨리 만들어 주세요. 근데 거기 일이 많으면 내일은 안 됩니다. 다음 주면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아무것도 없이 그 사이 동안 기다리셔야 되고요. 그렇게 기다리시는 동안 또 잇몸이 차오르거나 어떤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게 또 보철물이 잘 안 맞습니다. 생각보다 잇몸의 회복 속도가 빨라서 이게 잇몸이 그 보철물에 이렇게 탁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또 다시 마취하고 그 잇몸을 잘라내는 수술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 3D 프린팅으로 해서 하는 거는 결국엔 레진이기 때문에 저장력이 너무 강하신 분들은 이게 깨지거든요. 근데 깨졌을 때 그럼 또 외부 기공소에 전화해서 환자분 또 깨셨는데 출력 한번 할까요? 하면 또 며칠 기다려야 됩니다. 정말로 전체 임플란트나 오로넥스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편의성을 위해서라도 꼭 원내 기공소가 있고 원내 기공소가 있다고 하는 것은 많은데 실제로 거기서 오로넥스를 전담하는 그런 기공사가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경험이 많은지 그거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지를 꼭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환자분들께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니 뭐 다른 병원 가보면 치과 가보면 고가의 장비를 막 엄청 홍보하는데 원장님 병원은 있냐 물어볼 수 있는데 당연히 필요한 거는 고가 장비를 사용하고 있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프라임 스캐너나 이런 것들은 3D 프린팅 레진 장비나 이런 건 다 고가를 사용하는데 심고 나서 스캔할 때 어떤 IO 커넥터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좀 사용해 봤는데 아직은 아날로그로 본 뜨는 방식이 제일 정확하긴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스캔이라는 게 결국에는 미세한 왜곡이 생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초반에 그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그 불안정한 시기에 그 미세한 오차, 미세한 교합 차이, 미세한 그 유격 같은 게 결국에는 어느 한 곳에 응력이 발생하면은 그 임플란트 하나가 꼭 망가지기 때문에 굳이 지금 고가의 장비를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결과가 제일 좋은 방법을 사용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수 스캔 막 장비를 사용하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아날로그로 하는 방식이 더 정확하기 때문에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날로그로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첨단 비싼 고가의 장비를 스캔하는 것보다 아날로그로 한번 본 뜨는 게 더 빠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걸 적절하게 상황에 맞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어떤 원장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는데 이제 아날로그의 시대는 끝났다. 무조건 이제 디지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정말 묻고 싶은 게 만약에 원장님들이 이런 풀아치 밀드바 할 때 정말로 스캔으로 하실 건지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이 밀드바는 조금이라도 오차가 있으면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거지로 넣으면은 몇 년 안에 스크류나 이런 데 다 문제가 임플란트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원장님들이 그런 경험을 못 하셨거나 아니면 조금 이런 쪽으로 조금 모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아날로그라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아날로그가 현재까지는 가장 정확한 기술 중에 하나고요. 다만 기존에 뭐 한두 개나 이런 거는 디지털로 해도 아날로그랑 큰 차이가 없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디지털을 많이 하는 건데 이렇게 정말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정밀도를 요구하는 치료에서는 조금 힘들더라도 가장 정확한 아날로그를 하는 게 맞고요. 아날로그 방식도 잘 떠야 되는 건데 그걸 잘 못 뜨면 똑같이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저같이 이제 보철과 전문의가 숙련된 사람이 하면은 그런 오차를 최소한으로 하면서 아날로그로 방식을 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환자분 한 분이 뭐 딴 데 가서는 다 스캔으로 이렇게 막 이걸 한다던데 왜 본넷 뜨냐고 말씀하셔가지고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추후에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아날로그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아까 제가 왁스림 말씀드렸잖아요. 이 왁스림도 어떻게 보면 되게 고전적인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다 디지털로만 한다고 하세요. 근데 해보면 정말 교합은 미세한 오차가 있어도 굉장히 불편하고 응력이 발생하거든요. 환자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기 음식물 하나 끼거나 여기다 머리카락 하나 붙여놓고 계속 사용한다 해보세요. 불편하지 않으실까요? 이거 막 빼고 싶어서 안 달라 하실 거잖아요. 그만큼 이 교합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위해서는 이런 정밀한 부분에는 아날로그를 사용했고 또 디지털로 어느 정도 극복이 된 부분에 디지털을 사용해서 하이브리드 방법으로 혼합해서 사용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식이 이렇게 메이드 티타늄 바에다가 틀리라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냥 이렇게 티타늄 바와 지르코니아를 통째로 붙이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바 없이 그냥 지르코니아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아무래도 티타늄 바가 들어가면 기공료가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웬만큼 그 티타늄 바의 공간과 지르코니아 공간이 충분히 나오면 티타늄 바를 권유드리고 그게 아니라 뭐 어떤 경우에는 티타늄 바를 하고 싶어도 공간이 안 나오면 사실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억지로 하면은 이제 지르코니아가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냥 지르코니아를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무작정 뭐 비싸니까 티타늄 바고 하는 게 아니라 환자분의 그런 케이스에 맞게 예를 들어 저장력이 강하면은 티타늄 바를 해야 되는 거고요. 환자분의 고경이 너무 안 나와서 고경이라 하면 그 위아래 공간이 너무 없어서 티타늄 바가 들어갈 공간이 없으면 그때는 그냥 지르코니아로만 하고 있습니다.